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뉴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점유율 70% 슈퍼갑이죠. 네. TSMC 반도체 위탁 생산 가격 인상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네. 하죠. 이게 참 공교로운 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약간 그 마진 압박이 좀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마진 압박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만 해도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이 막 78%. 네. 그래서 뭐 80% 넘어가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71%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잖아. 내가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눈이 찝혔다. 속눈썹이 찝혔어. 자, 엔비디아가 네. 엔비디아가 그래서 엔비디아가 네. 마진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구매 담당자도 바뀌었겠다. 비용을 절감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봤더니 누가 제일 비용 절감을 못하게 하는 주역이냐? TSMC의 파운드리, yes. 그렇죠? TSMC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HBM이더라는 거죠. 가격을 깎아라라고 했는데 역시 TSMC 상남자입니다. 네. 네,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깎이는커녕 네, 올려버렸습니다. 깎이는커녕 네. 네, 오히려 역시. 그래 뭐 우리 독점이니까 10%, 15%. 이게 뭐 같은 중국계니까 뭐 봐준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네. 그죠? 아, 당연하죠. 네. 그래서 승부의 냉정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점 자기네들이 또 언제까지 독점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 뽑아 먹자라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올린다 그러니까 자 시장은 또 어떻게 희망회로를 돌리겠어요. 그럼 하이닉스도 그니까 제가 네.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똑같이 따라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려버려. 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년 물량에 대해서 사인도 안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베이스 다이라고 해서 HBM4 밑에 이제 들어가는 로직 칩 있잖아요. 네. 거기가 만들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원래 당초 스펙은 HBM4의 스펙은 9기가 BPS였어요. 그래서 9기가 BPS는 마이크론이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10기가 BPS로 상향 조정했어.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회사는 이미 베이스 다이가 어려워질 거를 예상을 하고 파운드리한테 이미 맡겼어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공정을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자 메모리 공정으로 계속 만들어서 이제 원가 절감 해보려고 했던 마이크론이 이제 직격탄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기존의 자기네들 공정으로는 9.2기가 BPS까지는 구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게 만약에 10기가 BPS가 안 되면 마이크론 납품이 늦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차질이 생기죠. 그렇죠. 하이닉스가 가격을 이제 올려야겠죠. 네, 요 희망 회로가 조금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이닉스도 상남자처럼 네. 좀 이렇게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네. 테토남처럼. 맞습니다. 네. 이 탈 엔비디아의 속도를 내고 있는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뭐 잘 만드나요? 잘 만들겠어요? 아니요. 네. 어쨌든 지금 중국 내에서 그나마 쓸만한 칩이 두 개가 있어요. 화웨이 어센드 시리즈가 있어요. 어센드 910C라는 칩이 있고, 네. 사실 지금 B가 메인이긴 한데, 자 이제 C가 있고, 그리고 이제 캠브리콘이라고 하는 중국의 엔비디아 두 회사가 있는데, 최근까지 알리바바가 화웨이 어센드 가지고 데이터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뭐 허구나 발열이 나고 네. 그러니까 다운되고 네. 이러니까 이제 열이 받은 거죠. 본인이 만들겠다.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게 낫겠다. 자 이게 영향인데, 자 이제 언론은 그래 이제 중국이 탈 엔비디아 한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든 거죠. 역시 기사 제목은 자극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당장 탈 엔비디아가 쉽지 않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래서 H20 열어주니까 바로 그냥 산다 그러는데 그 이제 트럼프가 15%의 판매 관세를 내라. 네. 사상 초유의 이제 이상한 관세를 냈죠. 수출 기업한테 관세를 매기는. 네. 그걸 하니까 이제 중국이 열받았죠. 중국 공산당 지금 전승절 열병식 하고 이러는데 열받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이 안 사고 있는 거지. 이게 뭐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 요원해요. 언젠간 되겠지만 맞습니다. 네. 언젠가가 뭐 아주 먼 미래일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다음으로 국내 뉴스. 가온칩스가 삼성 파운드리 2나노 기반에서 AI 칩을 또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잘 되겠죠?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 걸 받았냐면 2나노에서 원래 그 딥엑스라고 하는 AI 가속기 설계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예전에 원래는 디벡스라는 회사가 삼성 파운드를 썼어요. 근데 TSMC로 넘어갔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디벡스의 대주주가 삼성 사장 출신인 진대재 사장이에요. 네. 이건 무슨 관계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삼성 사장 출신도 네. 파운드를 옮기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네. 어쩔 수 없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나노는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네. 퓨리오스 AI, 리벨리온 뭐 이런 회사들도 이제 항상 이제 ASIC 쪽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좀 실력이 있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퓨리오스 AI는 여전히 TSMC 팹을 쓰고 있지만 차세대 기술에서는 한번 태핑 정도는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안들이 오고 있고 삼성 파운드리한테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좀 삼성과 하이닉스가 네. 좀 발군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그 미국 정부가 최근에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서 VEU라는 제도를 폐지했는데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언제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뭐 어떤 제도였는지 반도체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다 궁금하거든요. 이게 좀 포괄적으로는 어떤 제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반도체 제재라는 게 미국이 중국한테 처음 한 거잖아요. 언제 했냐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화웨이를 이렇게 때려잡으면서 멍한저우 부회장도 이제 억류하고 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으로 10나노 미만의 파운드리 공정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자, 그때는 심플해요. 10나노 미만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ASML EUV 장비거든요. 네. 그래서 ASML EUV 장비를 중국에 못 팔겠어요. 그래서 그때 뭐 유럽이 난리가 났죠. 뭐 ASML도 막 그 EVP 쭉 나와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 팔지 말라는데.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SMIC가 사실 EUV 장비를 그때 못 샀던 거고 그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죠. 네. 사실 중국이 EUV 장비를 못 샀다는 거는. 근데 이제 참 얄밉죠. 미국 기업들은 피해를 안 보고 네덜란드 그 동맹 기업인 네. 네덜란드가 피해를 본 거죠. 자, 근데 2기 행정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반도체 제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10나노의 기술을 14나노까지 확장했어요. 그래서 14나노의 노광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고요. 그래서 이제 SMIC를 더 압박을 한 거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끔찍한 일이 생겼죠. 바이든이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제재를 했어요. 네. 그래서 18나노, 그러니까 원 Y D램의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고요. 그리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이 투자를 못하니까 우리는 좋겠구나 생각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중국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팹들이 있다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우시에다가 D램 팹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시안에다가 낸드 플래시 팹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 제재가 있기 전에 인텔이 또 SK하이닉스한테 낸드 사업을 홀랑 팔고 갔네. 그때 다른에 있던 솔리다이머니 딱 넘기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큰일 났죠.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그래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바이든 몇 번 이제 만나러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풀었죠. 네, 그래서 받은 게 VEU예요. 그래서 VEU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가 장비가 들어갈 때 일괄 면제.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줬으니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뭘 줬냐면 우리가 그때 120조 미국 내 투자를 발표한 거예요. 뺏어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바이든 때 120조 투자했는데 자, 트럼프는 자 이제 다시 제로 자 이제 얼마 들어올 거야 200조를 이번에 3,500억 달러 그래서 한 400조 되는 돈을 또 투자하게 생겼죠. 자, 그런데 이게 참 그런 거지만 전임 정부가 한 거지만 갑자기 우리는 그 투자해주고 VEU를 받은 건데 갑자기 VEU 취소 뭐 이런 거죠. 이게 진짜 120일 유예를 주는데 이런 겁니다. 참 이게 동맹국한테 할 짓인가. 억울하지만 참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야속하네요. 우리라도 크게 낼까요? 야, 이 나쁜 놈아! 누구? 전 주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에 이어서 최근엔 TSMC까지 VEU에서 빠지게 됐는데 왜 이렇게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지 미국 정부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제 명분이 없다. 그래도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D램 팹이에요. 그러니까 D램 팹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SK하이닉스가 우시에다가 많이 생산해요. 하이닉스 전체 D램 생산의 3분의 1이 넘거든요. 우시 팹이.
근데 이제 낸드 팹이나 이제 그 TSMC의 파운드리 팹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돌리면 돼요. 근데 디램 팹은 이거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네. 팹의 활용가치가 확 떨어져요. 음. 사실 하이닉스한테 제일 큰 데미지죠. 사실 이 VU가 폐지가 된다고 하는 건데, 자 이제 또 우리는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 네. 그러면 저렇게 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볼까? 결국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군비 경쟁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걸 장기간 지속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속해 있는 기업도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VU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일괄 면제를 한 건데, 그 해제를 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메모리 3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로는 중국 쪽에 거의 생산 비중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그럼 뭐. 피해를 보는 건 마이크로. 네. 네.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하이닉스, 그다음 삼성전자. 네. 참 그 자국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잘 합니다. 트럼프가. 네. 그럼 결국 이제 VU 폐지가 중국 음. 제재 연장선이다. 그런 분석이 있는데 미국 정부가 노리는 구체적인 효과는 뭘지 또 뭐 단기적인 충격이라든지 뭐 산업적으로 판도가 변화하는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장기화돼서 그냥 계속 간다 그러면 메모리 공급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중국 팹에서 메모리가 생산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근데 뭐 장기로는 안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다시 대화를 하는 모드로 가면, 지금은 이제 지금 반미 전선으로 지금 중국에 다 모여 있잖아요. 네. 무슨 푸틴도 갔고 네. 김정은도 갔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모드로 간다 그러면 좀 이제 해제될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렇게 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중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국내 투자가 더 늘겠죠. 어쨌든 거기서 생산 못하는 걸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러면 소부장한테는 좋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이 네. 좀 오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떤 차질이 생기긴 하잖아요. 그렇죠.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당분간 이제 커머디티 디램이랑 낸드 쪽에 스팟 가격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스팟 가격이 얼마나 튀냐.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시 팹에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가 피해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산을 못 하게 되니까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불난 거를 완전히 손실을 메꾸고도 엄청나게 이익이 남았어요. 네, 이번에 또 약간 그런 희망 회로를 네. 돌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네. 그럼 미국과 일본과 해서 좀 글로벌 경쟁력에는 뭔가 영향이 있나요? 그런 거는 이미 사실 네. 또 중국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국 쪽 팹은 점진적으로 좀 줄여가긴 했었어요. 생산 비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최대한 이제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사들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비 수출 허가가 삼성 하이닉스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음.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 같은 미국 장비사가 대신 진행한다라고 하던데 이러면 미국 장비 업체들의 절차 부담이 좀 커지는 건 아닌지, 뭔가 그 납기가 지연되거나 뭐 실적이 불확실하거나 그런 거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조치가 나오고 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네. 뭐 램리서치, KLA 같은 피해 장비 업체들, 미국 기업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한 3-4% 조정을 받았고요. 네. SK하이닉스가 5%로 제일 많이 빠졌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3%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질이 생기면 이제 미국 장비 기업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 네. 결국 엔드 유저인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지금 이제 컴퓨팅 파워 계속해서 늘려서 AI 모델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뭔가 불확실성도 있고 주가에도 맞습니다. 부담 요인이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면은 영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그러면은 언제든 재조정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뭐 H20 칩 판매 중단했다가 재개한 것처럼 트럼프 마음입니다. 네. 항상 그의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VEU 폐지 이슈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주는 뭐 투자 심리 영향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에 대해서 또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거니까 이제 멀티플을 좀 이제 조금 디레이팅 될 수도 있겠죠. 네. 그게 뭐 비단 반도체만의 문제인가? 모든 산업이 모든 산업이 다 그렇지 않나요? 네. 갑자기 뭐 트럼프가 뭐 중국에다 배 팔지 말라 그러면 똑같은 거고, 자동차 팔지 말라 그러면 똑같은 거고. 그래도 그렇죠? 뭐 네.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네, 확률상 이제 반도체가 제일 타깃이 될 가능성은 높다. 네. 네. 불가피하다.
그럼 내일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이제 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AI 서버 수요, 엔비디아 협력 효과, 뭐 네트워크나 반도체 부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좀 컨센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시장 컨센보다는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음. 이제 엔비디아가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딱 시장 컨센만큼 나온 네. 거잖아요. 네.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보면서 시장 컨센만큼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브로드컴은 뭔가 좀 더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좀 다행히 기대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컨센에서 살짝 미스한 것만 생각하는데 네트워크 쪽 사업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쪽이 전분기 대비해서 45%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쪽이 좋기 때문에 네. 브로드컴도 이제 그런 쪽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빅테크들 자체 설계 칩이 ASIC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브로드컴을 통해서 설계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쪽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냐, 그리고 내년 가이던스는 또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기대를 하겠죠. 주가에 근데 이미 반영이 좀 된 것 같긴 해서 그쵸. 가이던스도 관건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얼마나 더 넘어서는 가이던스를 제시할 거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들의 그 신제품 ASIC들이 하반기에 좀 몰려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브로드컴의 그 개발 어떤 용역이나 아니면 로열티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마벨과 델은 최근에 실적 발표 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음. 3분기 가이던스 미스가 좀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음. 반대로 알리바바는 이제 자체 AI 개발 칩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급등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 중국의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가 좀 실제로 성과를 못 낸다라고 하면은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점인가요? 9월까지는 좀 불확실할 것 같고요. 음. 9월 한 10월 저기 상반기까지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10월 하순부터는 또 이제 빅테크들이 내년 AI 캐펙스에 대한 가이던스들을 또 내놓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자, 브로드컴은 괜찮은데 왜 마벨은 저러냐? 왜냐하면 브로드컴은 대부분 빅테크들을 얘들이 대부분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브로드컴하고 마벨을 같이 이제 페어링해서 생각해 주는데 네. 실제로 브로드컴이 10이면 마벨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매출이. 대부분 빅테크는 그냥 브로드컴 가요. 아, 근데 아주 아마존 같은 일부 고객이 네네. 마벨에 하고 있는데 아, 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최근에 아마존이 ASIC 쪽에 약간 힘을 빼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데이터 트레이닝 쪽. 네. 그러니까 그 아마존의 칩이 두 가지 라인업이 있거든요. ASIC이. 그래서 그 트레니움이라는 칩이 있고 인퍼런시아라는 칩이 있는데, 트레니움은 당연히 데이터 학습하는 걸 거고 네. 인퍼런시아는 추론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ASIC이 대부분 추론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트레이닝은 그냥 엔비디아 쓰는 게 낫지 않냐. 자, 이런 거고, 오죽하면 일론이 도조를 포기했겠어요. 네, 도조를 포기하고 그냥 저기 엔비디아 저기 GPU 기반으로 데이터 학습은 하고 이제 추론은 자기네들이 이제 삼성 파운드리한테 맡긴 AI6 같은 칩을 설계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트레이닝을 탈 엔비디아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데이터 학습할 때는 다 엔비디아 칩 쓰고 추론할 때 좀 이제 전성비 좋게 가성비 있게 하는 게 이제 A식으로 가자, 이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벨이 유탄을 맞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서버 쪽은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델이 PC도 많이 합니다. PC, 일반 PC. 그런 쪽은 아무래도 관세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브로드컴 실적을 볼 때 네.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될 만한 거를 대표님이 딱딱 짚어주세요. ASIC 시장에 대해서 지금 그 얼마 전에 행사했을 때 마벨이 향후 2028년까지인가 그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사례가 있어요. 원래는 740억 달러 정도를 ASIC 시장이 AI 가속기 쪽에서 차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9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이제 브로드컴이 좀 더 제시해 준다 그러면 네. 그게 한 번 더 이제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AI 인프라에서 네트워크 쪽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러면 AI 인프라에서 네트워크 쪽은 또 브로드컴이 압도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더넷이나 이런 쪽 이제 기술들의 어떤 그 시장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코멘트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브로드컴도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아르스타 네트워크스나 그리고 이제 화이트박스 업체인 셀레스티카, 뭐 아스테라 랩스, 뭐 이런 회사들도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반도체 흐름을 보면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소부장주가 좀 두드러지고 이제 9월은 아무래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뭐 큰 달이니까 사실 9월 달 자체가 뭐 좋은 달은 아니잖아요. 주식 그렇죠. 시장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투자 전략을 짠다면 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소부장주를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3분기는 계속 음. 조심하자고 했잖아요. 네네. 네, 연간 내내 이야기했었고 네. 3분기 저는 이제 4분기가 제일 관건이었는데 4분기 좋을 것 같아요. 네, 4분기는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의 감세 효과들이 이제 빅테크한테 그 EPS 개선 흐름들이 아마 4분기부터 일부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지금 반도체 쪽이 불확실해지니까 신규 투자에 대한 수요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한테는 괜찮아요. 그래서 9월에 이렇게 조정 흐름에서 소부장주들 잘 모아가시면 연말에 좀 기회가 있다 생각합니다. 9월에요? 네. 그러면 뭐 VU나 네. 아까 뭐 우리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뭐 브로드콤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 브로드컴 실적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이제 네트워크 쪽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 쪽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되게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네트워크 쪽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소부장 쪽에.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PCB 기판. 아, 기판 쪽에 업체? 보면 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네. 그런 쪽에 이제 스위치가 고도화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하이엔드 MLB 네. 그런 쪽에 이제 좀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에 또 필요한 동박이 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산전자. 그래서 두산이죠. 네. 두산. 뭐 그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MLCC 네. 그게 이제 또 기판 그런 쪽에 워낙 또 이제 그 시그널이 복잡해지니까 그런 쪽에 비싸고 양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쪽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하. 국내 주식에선 그 정도? 네. 미국 주식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네네. 기업들인가요? 아스테라 랩스, 셀레스티카 같은 회사들은 작은 회사니까 네. 조금 이제 보시고 그리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원래 이더넷 쪽에서 이제 스위치 워낙 잘하고요. 원래 그 네트워크 저기 스위치 쪽에 제일 잘하는 회사는 엔비디아예요. 네. 엔비디아가 그 엔보잉링크, 엔보잉 스위치라는 기술이 워낙 압도적인데 최근에는 이더넷 기술들이 또 버금가게 좀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기술 격차가 워낙 크니까 네. 그냥 엔비디아 장비 쓰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더넷 기술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제 엔보잉링크 퓨전이라는 기술 통해서 이제 그 ASIC 쪽 좀 개방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더넷도 기존에 인피니밴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더넷도 연결해주는.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그 이더넷 기술을 지원해주는 스펙트럼 X 뭔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네. 네. 하여튼 그런 동공이 점점 풀리는. 네. 스펙트럼 X라는 네. 이제 그런 네트워크 장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이야기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점점 기술을 개방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 폐쇄적인 거, 야 네. 우리 칩만 써, 우리 장비만 써.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뭐 기술 지원해 줄 거야 이랬는데 이제는 외부 기술도 이렇게 이제 약간 리눅스처럼 네. 약간 지금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아하. 네. IT 어려워요.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네. 항상 어렵죠. 네, 네트워크 사실 재미가 없고 어려워요. 네. 네. 아. 사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네. 조회수는 잘 나왔는데 그 댓글이 질문이 없었고 다 네네. 칭찬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뭔가 그래도 어려운 얘기 하셨으니까 음. 뭔가 그 질문 댓글이 좀 달리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봅니다. 어려운 이야기라면 질문 댓글이 달리나요? 달렸으면 좋겠다는 네. 염원을 담아서 네. 네, 말씀드려봅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좀 오늘의 내용과 탑픽주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 댓글 좀 편하게 많이 네.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